자, 앞에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이제 탐구활동 시간이에요. 탐구활동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, 그래도 페이지 266, 267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 같이 하면서,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이구나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탐구활동의 목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방법을 한번 보고요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후변화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. 자, 이거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의견을 원래는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의견을 나눈다 치고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알아보는 이제 방법으로 그 학자들, 과학자들마다 사실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해요. 근데 그거를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. 뭐냐면, 고생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기후변화를 쭉 보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과거의 화석들을 연구를 딱 하면 그 각 화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후적인 특성들, 이제 막 털이 막 많이 달려있는 친구는 당연히 좀 추운 데를 살았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이런, 지금 여기 있는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 이제 연안에 살았으니까 그 위치에서의 뭐 기후나 이제 뭐 환경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고, 자, 이런 식으로 지구의 기후 변화를 화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 연구를 하고, 자, 빙하학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빙하를 연구를 하는데, 자, 빙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을 하고 막 이러면서 빙하를 통해서 사실 그 빙하층 있잖아요. 빙하층에 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연도가 아니라 그 과거의 그 기후의 특징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코어라는 게 그 수직으로 쭉 하고 파서 잘라서 낸 거예요. 잘라낸 얼음 기둥이에요.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되게 층층층층층을 보면 진짜 다 알 수가 있어요. 되게 신기하죠. 네,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연구해봐요. 자,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, 반대로 지구 공전 궤도가,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변화해 왔냐, 그 다음에 기울기와 방향이 자연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왔느냐에 따라서, 사실 자연축의 기울기가 살짝 틀어지거나 하면, 그럼 어떻게 돼요? 이제 그 태양빛의 각도가 달라지면서 에너지의 불균형 정도 이런 게 달라지면서 기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역으로 기후를 추측해보는 이런 연구 방법도 있습니다. 사실 뭐 이런 연구 방법들 다양히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방법들. 고생물학자는 이제 꽃가루나 미생물 화석 등 나무의 나이테 등을 통해서, 그러니까 옛날 나무 화석 같은 거예요.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빙하학자 같은 경우에는 빙하에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를 통해서 과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뭐 천문학자는 이제 뭐 지구 공전 궤도나 지구 자전축, 경사, 각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뭐 이런 다양하게 알 수가 있죠. 자, 중요한 거 이제 또 다른 방법 찾아보면 이제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나 아니면 산호의 성장률, 산호 같은 경우도 기속적으로 그 층이 생긴단 말이에요. 나이테 같은 게.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면 됩니다. 뭐 고문서 연구는 이제 과거 이제 2000년 전, 3000년 전에 있던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뭐 문서들, 1000년 전 뭐 이럴 때 문서들 통해서 뭐 백두산 폭발 기록이나 이런 것도 막 나와 있듯이 기후가 어땠는지를 역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기후변화는 왜 생기느냐에 대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설 중에 하나 화산이 폭발하면 생긴다. 아시죠? 자, 화산이 폭발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자, 일시적으로 이 방출되는 기체들이 따뜻해서 기온이 높아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으나, 자, 장기간에 걸쳐서는 이 많은 양의 화산재가 여기를 태양빛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낮아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왜냐면 이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것 뿐이니까. 그렇죠? 자, 그리고 밀림이 줄어들게 되면 또 기후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밀림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지구 이산화의 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니까,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산탄소가 대기 중에 많아진다는 얘기죠. 그럼 이건 온실기체니까 어떻게 기온이 높아질 것이다. 자, 이게 첫 번째. 자, 그리고 반대로 밀림이 줄어들 경우 햇빛을 더 많이 반사한다. 즉, 그 얘네들은 식물들은 뭐 얘를 빛을 흡수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들,
요 그 뭐냐 그 여기 있는 뭐 이런 흙덩이들이 빛을 오히려 반사하니까 반사해서 기온이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데, 사실 이거는 당연히 이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맞는 가설이겠죠.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설에 대한 논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, 이런 것들 뭐 있는데 그냥 이런 거 다 넘어가고, 자 뭐 이제 뭐 오히려 이제 빙하 면적이 변화하게 되면 이 빙하가 많이 녹아서 면적이 없어지면은 기후가 또 어떻게 변할지,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뭐 재밌겠죠. 하지만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앞에 있는 탐구 내용 말고 이제 뒷부분, 그러면 이제 지구 환경이 계속 변화하잖아요. 그럼 이때 이 환경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? 자 그거에 대한 뭐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건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, 일조이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. 자 기본적으로 동토층, 즉 얼어붙었던 땅 면적이 녹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붕괴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. 그리고 당연히 홍수와 폭풍 엄청나게 많아지겠죠. 그리고 생물종은 당연히 멸종을 하게 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 원래도 멸종이 됐었으니까. 자 그리고 매년 30만 명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데, 이거는 정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은 이제 말라리아나 이런 게 더 빨리 퍼져가지고,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. 여기 말라리아 바로 나오네요. 전 세계에서 1억에서 2억 명 환자가 실제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물 부족. 이 물 부족은 지금 우리나라 그 바닷물 많아지잖아요. 근데 실제 식수로 사용 가능한 내륙 지방에서의 물은 적어지게 돼요. 그래서 그 아까 호수가 말라붙었던 중국처럼 사막화가 심해지면서 물 부족에 실제로 직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. 자 그리고 저위도 지역. 자 기본적으로 저위도 지역은 식량 생산이 항상 풍부합니다. 자 그런데 사막화 생기고 하면서 식량 생산이 매우 감소가 된대요. 이게 문제가 되겠죠. 네. 즉 이런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,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,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기권, 수권, 직권, 생물권 이 모든 데에서 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.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고요. 자 그래서 만약 지구 환경이 변화가 되면 우리는 우리 생활 어떻게 바뀔까? 물론 여러분들 거의 할아버지가 되겠지만, 자 그래도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게 돼요. 그러면서 다른 농작물 막 파인애플 재배하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게 재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가 많이 생기면서 정말 농사짓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고, 그리고 거기에 음료. 자, 냉난방계. 당연히 더워지니까 에어컨 사용량 많아지겠고, 음료 판매량 높아지겠고, 의류는 점차 어떻게 된다? 겨울옷은 이제 더 이상 구매를 하지, 덜 구매하게 되는, 자, 그런 상품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. 예. 자, 이 중에서 이제,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 만약에 가뭄과 홍수가 많아진다. 자,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연히 기상예보 시스템을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, 또 한 가지고 당연히 도로나 이런 것들을 홍수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 그런 형태의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고, 또 한 가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야 되겠죠.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. 자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사실 앞에 지금까지는 당연히 기후변화가 가져다 주는 이제 안 좋은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, 자 좋은 점도 있다라는 점 거예요. 자 뭐냐,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후변화 혜택, 기본적으로 얼음 면적이 감소하면서 이제 북극해 부근에 이제 그런 다양한 땅 속에 있는 광물 자원을 우리가 좀 더 캘 수가 있어요. 참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광물 자원을 더 얻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산 자원의 이제 탐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. 북극 쪽에. 그리고 북극 쪽으로 이제 거의 그 빙하 때문에 못 가던 부분도 선박이 항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한 좋은 점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. 자,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 정리였고요. 자, 여기 끝이에요. 끝인데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 보니까 꼭 자, 목요일 날 잘 챙겨서 와주길 바랍니다. 자,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.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 완전히 끝이니까 자, 이것까지 듣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